설비 철거 근로자들의 집단 수온 중독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당국이 추가 조사에 나서고 과거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도 임시 건강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겠다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천장 공사 중이던 인부가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문화전당에서는 공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남도 땅 곳곳에서 맛과 멋, 풍류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수온 중독 의심 사고의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맹독성 물질인 수온을 몰래 묻어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의심 환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설비 철거 작업을 했다 수은 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김모 씨. 소변에서 정상인보다 5배 높은 수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 씨처럼 철거 작업에 참여했다가 수은이 검출된 근로자는 모두 6명에 이릅니다. 근로자들의 중금속 집단 중독이 사실상 확진된 가운데 해당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수은으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발견된 물질에 대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장 측이 수은을 땅에 묻었다는 의혹도 밝히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바닥에가 수은으로 보이는 그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은색인 그런 흔적이 좀 있었고요. 좀 확실하게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시료를 좀 채취했고요. 피해 근로자 일부는 해당 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생산시설에 남아있는 수은 등의 중금속 유해 위험 물질을 전문업자에게 맡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부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철거를 맡겨 맹독성 중금속에 중독되게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정 폐기물은 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처리업체한테 전문 처리업체한테 맡겨야 됐어요. 그 공사를.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안 거치고 바로 도급을 준 거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서 과거에 일했던 근로자 중에서도 수은 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며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47명으로 확대해 수은 중독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의 한 구청이 불법 쓰레기를 한동안 치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느끼게 만들어서 무단 투기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요.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불솜과 스티로폼, 유리병 등 일반 쓰레기는 물론 고구마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누군가가 몰래 내다버린 불법 쓰레기들입니다. 치워지고 난 뒤 깨끗한 상태는 잠시뿐. 금세 쓰레기들이 다시 넘쳐납니다.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버리면 사실상 주인은 건물주는 다 분리를 해라고 써잡기도 하고 해도 안 돼. 하나 버리면 계속 버리는 거예요. 광주 서구에서 수거되는 불법 쓰레기는 하루 5톤가량. 지난해 서구는 5개 구청 가운데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바로 수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월부터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에 한해 최대 5일까지 수거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치평동과 풍암동의 원룸가 일대입니다. 행정지도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쓰레기 방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목길 이면도는 우리 주민들이 청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행정기관과 같이 협력해 주셔야만. 주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립니다. 방치해 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그냥 놓고 간다라는 거죠. 저기 사는 사람도 그다 갖다 놓고 여기 사는 그거를 엄청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일회성으로 끝난 적이 있는 만큼 광주 서구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공식 개관을 앞두고 전당에서는 요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공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지하 4층 문화창조원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 31살 신모 씨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추락 당시 신 씨는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14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안전바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날 작업이 끝날 때는 안전바를 풀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풀었다더라고요, 마지막에. 문화전당은 지난 9월부터 부분 개관을 한 뒤 일부 콘텐츠를 공개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전시관에는 콘텐츠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식 개관이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빠듯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부 현장에서는 야간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요즘 남도에서는 가을 축제가 절정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축제 소식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남도의 별미 꼬막.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부터가 제철입니다.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꼬막을 주제로 꼬막 무게 맞추기와 널배 타기, 개펄 체험 등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먹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벌교꼬막 말로만 들었는데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우리 벌교꼬막 축제에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또 영양이 풍부한 우리 벌교꼬막 좀 많이 잡수고 가십시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디자인과 산업을 결합시켜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럽게 재탄생한 제품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여 개 국가에서 출품된 독창적인 디자인이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냅니다. 전반적으로 보기에도 당장 지금 사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냥 정말 저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맑은 계곡과 어우러진 피아골의 단풍. 핏빛에 비유될 만큼 선명한 색채를 뽐내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단풍 축제가 열려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독특한 남도의 풍미를 접할 수 있는 화순 적병 문화제와 마한 문화축제, 한평 국향대전 등 남도 땅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주말에는 더 추울 거라는데요. 갑작스런 추위에 난방용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대형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오전 이른 시간부터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전력 소모량과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제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온수 매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일러 켜서 기다리는 시간보다 이걸 켜놓으면 더 빨리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죠. 때이른 추위에 미처 제품 구색을 갖춰놓지 못한 매장 측도 바빠졌습니다. 가격이 이제 저렴하면서도 전기요금이 이제 적게 나오는 계절 상품을 많이 찾고.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이 8.3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광주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 머물겠고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추위는 다음 주 초에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싶어도 아직 못 맞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백신 공급 체계가 바뀌면서 혼선을 빚은 건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병원입니다. 독감 백신이 며칠 만에 떨어지면서 어르신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백신이 다 바닥이 나서요. 와서 맞고자 하는 분들이 못 받고 항의하는 사태가 간혹 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내과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공급받은 백신은 2,200여 개. 무료 접종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전남 550여 개 병원 가운데 가장 많고 종합병원이 받은 백신의 5배에 달합니다. 일률적으로 신청만 하면 백신을 공급해주는 질병관리본부의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진료과별 구분은 물론 병의원별 백신 배분 기준도 없습니다. 내과 중심 병원 중에서 좀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이 많았습니다. 초기 백신 물량을 잘못 산정해 배분에 실패하면서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나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자세한 안내도 없습니다. 어디 병원에 있단 말도 안 해요. 그냥 없다. 종료만 됐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료 독감 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전남 지역 어르신은 30만 2천여 명. 아직도 9만여 명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백신을 수요가 있는 다른 병원에 재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교육 희망연대 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남도민 모임은 오늘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남도민 1만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지는 교과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는 없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학기 쌀값이 작년보다 8%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수확기의 전국 평균 가격이 20kg당 38,500원 수준으로 작년 41,800원에 비해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만 톤을 시장격리용으로 추가 매입하기로 했지만 재고량이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 하락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승원 작가의 25번째 장편 소설 물에 잠긴 아버지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전남 소설가협회와 광주전남 작가회의는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작가 사인회와 연극 공연 등 출간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물에 잠긴 아버지는 작가가 25년 전 썼던 단편 희곡 아버지를 장편 소설로 고쳐 쓴 작품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 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승용 전남대 교수는 5.18을 기념하는 시설이 광주에 많다고 밝혔습니다.